제가 항상 물어보는, 이렇게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는 대출 상담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좀 여쭤보는, 이렇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압둘라님, 뭐가 궁금해요? 대출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갔다는 말이 많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출을 하시다 보면 네. 진짜 그렇게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갔는지. 많이 떨어지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은행권이나 이제 보험사들은 보통 채권 가지고 이제 그 대출 이자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은행채도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사들 기준으로 하는 국고채 3년물도 급격하게 떨어져 거의 지금 4% 이제 밑으로 아마 곧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대출 금리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도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하락세인데, 그래도 너무 저금리를 바라시는 건 힘들 것 같고, 아마 3%대 후반 전후로 되면은 그래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4% 줘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경락자금 대출은 어떤 식으로 받으면 되나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약간 좀 워낙 개인이나 이제 법인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이 신탁으로 이제 맡겨가지고 어차피 대출을 방빼기 없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큰 것들은 뭐 10억대에서 50억대 사이는 신탁 맡겨가지고 대출 한도를 많이 뽑으려고. 신탁이 거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럼 낙찰가의 80% 나오는 건가요? 낙찰가의 80%나 감정가의 80% 좀 낮은 금액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아마 경매가 많이 나올 거라 예상들 많이 하시겠지만 신탁 대출 쪽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한도가 업이 된다라는 거. 그러나 그 미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탁적으로 하면? 6%대 정도 그렇죠. 보셔야죠. 네. 6%대. 어차피 빨리 갚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뭐 빨리 안 갚아도 뭐 어차피 수익률만 나오시면은 뭐 대출을 한다고 월세가 맞아지시면은 6%도 충분히 뭐 쓰실 만한 금리실 거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중도 상환수는 보통 이제 2% 미만으로 시작해요. 3년 조건. 네, 3년 조건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법인으로 주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제 법인의 세입자가 이제 나가려고 해. 네. 그래서 퇴거자금을 줘야 되는데요. 네. 법인이 전세 퇴거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원래라면 2020년도 6월 17일부터 이제 그 법인 아파트 담보대출 구입자금이 금지되고 나서부터는 법인을 대출을 거의 안 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금융권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은 그 편법으로 신탁 대출도 지금 하고 있고, 신탁이라는 건 뭐 어차피 신탁 수수료 내고 해서 이제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도 하고 있고, 현재 그 조금 편법이긴 하나 그 법인의 직원이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용도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조금은 이제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이 법인 대표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이유긴 한데, 뭔가 사유를 만드셔야 돼요. 뭐 어떤 법인의 사용 목적이 맞아서 그 집에 대해서 세입자 퇴거자금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사유서를 그 담당자다라고 얘기를 잘 하셔서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거. 근데 무조건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은 잘 얘기하셔서 목적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법인이 임대인이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힘든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서울 뭐 잡기가 있었죠. 전세 사기건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조금 이제 법인은 꺼려하는 추세기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택안심보증이나 그 서울보증인 중에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안 하려고 하는 추세고, 주택안심이나 저소득층한테 대출해주는 경우는 조금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은행에 꼭 문의를 하셔야 되고, 국가자금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또 대출이 많이 잡혀 있거나 하면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일부 뭐 W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동시는 아예 처리를 해주지 마라. 전세자금, 일반적인 대출도 해주지 마라. 그리고 설정이 잡혀 있는 거는 아예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어서, 사실 이제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대출 받아서 이제 그 사놓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전세 놓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현실적으로는 좀 상품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법인의 주택 물건을 매각하는 건데 이제 매각이 되지 않는 아주 장이 척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세 이게 근데 전세 살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으니까 태거 자금이든 이 사람들 또 대출을 또 다른 분이 들어오신다면 대출을 받으시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 대출을 내주는 은행 찾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지금 뭐 많은 문의들이 오시지만은 그래도 찾기가 저희도 사실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는. 긴 한숨만. 지금 뭐 제 주변의 투자자들을 봤을 때도 근데 법인 대출 아니라도 개인 대출이라도 사업자 대출이 많이 쓰고 후손일이 많이 썼잖아요. 지금 팔아봤자 내 손에 쥐는 게 없더라고요. 그 지금 너무 대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자를 또 많이 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빚잔치하고 끝난다. 일단 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하셨던 어제 아래 인터뷰상 나왔던 게 기본적으로 킵투자도 실거주의 그죠. 그 발판이다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제일 와닿았지만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정책 담당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뭔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솔직한 기대 심리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DTI도 지금 내년부터 실행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쪽에 공문은 내려온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TI까지 보라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DSR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실 DTI가 들어오면 거의 다 DSR은 통과되기 때문에 DSR이 통과되면 DTI DTI는 통과죠. 거의 다 통과되는데 스트레스 DTI는 또 다시 2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빨리 만약에 접수를 해놓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TI가 어떤 건가요? 뭔가요? 이제 저희가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은 고객분들마다 이제 DSR에 대한 계산식에 대한 원리금이 있고 이제 또 스트레스 원리금이 또 있거든요. 스트레스 원리금에 대한 거를 또 계산을 한 번 더 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부터 나와 있긴 했는데 안 하다가 이제 그걸 같이 계산을 하라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신용조회 하면 2개가 나와요. 네, 원칙은. 네. 대출을 잘 받는 법은 뭘까요? 대출을 잘 받는 방법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마통을 없애시는 게 좋고 일단 신용대출 마통이 보통 담보대출로 치면은 마통 5천만 원 받은 게 담보대출 받은 게 한 3억 대비 한 6배 정도 대비에 DSR을 잡아먹기 때문에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마통은 없애시는 게 낫고 근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없애지는 마세요. 새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는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이 어렵다 해서 그냥 없애셔도 되지만은 2금융권 가서 또 뭐 지역농협이나 뭐 이런 쪽에 단위농협 쪽에 가시면은 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굳이 뭐 꼭 1금융권만 선호하는 하지 마시고 DSR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장 담보대출이 필요할 때는 마통이나 신용대출은 최대한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마통 신용대출을 줄인다. 네, 차량 대출도 마찬가지, 리스 마찬가지, 뭐 현금 서비스 캐피탈 뭐 이런 건 당연히 더 안 좋고요. 감사합니다.